전국 국립공원 22개소 가운데 사찰지는 육상 면적의 7%래 불교 문화재는 공원 전체 문화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가치 기여도에 사찰림과 문화재 등 불교 문화유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립공원 내 사찰림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가 출범해 향후 활동이 주목됩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정념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주지 선거에 단독 출마한 현주지 정념 스님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사무국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조전을 보내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자승대종사의 헌신적인 삶을, 필리베스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는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자승스님의 공헌을 기억하겠다고 추모했습니다. 뉴스인 뉴스 오늘은 취임 이후 대학생과 청년전법으로 봉선사에 젊은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만나 수행과 전법 포교 등 봉선사의 4년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국립공원 22개소 가운데 사찰지는 육상 면적의 7%를, 불교 문화재는 공원 전체 문화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가치 기여도에 사찰림과 문화재 등 불교 문화유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립공원 내 사찰림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공원위원회가 출범해 향후 활동이 주목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림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공원에 대한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공익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공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인 정현만 전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공단 유기준 전 감사와 김상기 전 탐방이사, 이영석 전 국립생태원 감사, 김봉석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에 전통 사찰이 없으면 공원의 가치가 무너질 정도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 수용되다시피 했고 그에 따른 제재나 규제를 많이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찰림과 또 우리 사찰림에 따른 문화유산 보전을 잘 해서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불교적으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소중히 해야 되겠고 그 가치 기준이나 가치 평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까지. 공원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됐는데 국립공원 내 사찰인 신흥사와 월정사, 법주사와 동화사, 은혜사와 해인사 등 9곳 사찰의 주지스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좀 더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종단과 공원 스님들 사찰을 위해서 좀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어떤 일선에서 저희들이 생활에 사찰 운영함에 있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뽑아내서 같이 의논해서 이 공원위원회에 할 역할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 중앙종회 사회분과 위원장 정덕 스님과 총무원 기실장 우봉 스님, 재무부장 우화 스님, 문화부장 해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벌거숭이 민둥산이 되는 것을 막았던, 온몸으로 막았던 그런 스님들의 노력이 폄하되거나 잊혀지고 오로지 그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따라 관련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해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제 채널이 좀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도 그렇고 종단도 좀 그런 그래서 좀 시너지 효과를 덜 거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집중화해서
토론을 이렇게 완결시켜 나가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 같고요. 위촉식 후 공원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의 화엄사주지 덕문스님, 부위원장의 정현만 전 차관, 간사의 사회부장 도심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또 덕문스님과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법주사주지 정도스님, 해인사주지 해일스님, 귀익실장 우봉스님 등 9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차기 주지 선거에 단독 출마한 현주지 정념스님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401차 회의를 열고 정념스님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산중총회법은 본사주지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한 경우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산중총회를 개회하고 만장일치로 선출을 확정합니다. 월정사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은 비구 159명, 비구니 32명, 총 191명을 확정했습니다. 산중총회는 오는 12일 오후 1시 경내 대법륜전에서 개최됩니다.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사무국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조전을 보내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 비서 치메 알 최캬파는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에게 보내는 조전을 통해 원적의 깊은 유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존자께서도 정신적 형제인 자승대종사를 기억하고 그가 헌신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데 위안을 가진다고 애도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필립 S. 골드버그도 불교 중흥과 사회복지, 평화를 위해 삶을 바친 자승대종사 원적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승대종사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한국종교평화회의 등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종교 간 깊은 대화를 이끌어냈다며 오래도록 공헌이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동문과 함께하는 2023 동국인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학교의 위상과 명예를 높인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시상하는 등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해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918년 만해 한용운 스님이 명진학교 졸업생 중심의 동문 모임 1심회를 구성하며 첫 발을 뗀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05년을 맞은 동국대 총동창회가 지난 7일 35만 동문과 함께하는 2023 동국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품격을 갖춘 성숙한 동국인으로 도약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문과 함께 법인이사장 돈관스님, 윤재용 총장, 은혜사조실 법타대종사, 전 총장 보광스님, 동국장학회 이사장인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재의 역량을 기반으로 학교, 대학, 동창회는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올해 동국대학교는 대학평가 역대 최고 순위인 종합 8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탑10 안착 등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성과는 교육 여건 제고와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며 모교의 위상을 높여주신 35만 동문 여러분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대상에는 경영학과 67학번 성영석 동문이 선정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나는 동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코로나 이후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건 사업인 동창회관 건립과 동국인 의식 함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단법인 나누우리의 캄보디아 8번째 식수시설 준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주상 자비행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나누우리의 나눔과 봉사활동이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수 기자입니다.
아시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캄보디아 시엠립 작은 쩐나옹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이 학교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14년 4월입니다. 단발성 행사를 지향하는 나누우리의 정책대로 만 10년 가까이 이어온 봉사자들의 온정이 이번에는 번듯한 급수시설 완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쩐나옹 초등학교에 시설 개선과 자비 나눔에 함께했습니다.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까지 수많은 이 어려운 이웃들을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교육 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마을, 전교생이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쩐나옹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 폭토 작업과 교사 페인팅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건기때면 40도까지 오르는 열기에도 아이들이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게 선풍기를 설치하고 낡고 오래된 칠판도 교체했습니다. 20대 초반 젊은 교사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위해 멀리서 찾아온 한국 불자들과 서툰 붓질이지만 손을 맞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매년 나누우리 봉사에 함께해온 회원들은 올 때마다 변화하는 이곳의 달라진 모습에 감격합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 식수정화 봉사를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와서 느끼는 것은 항상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에도 저는 이 4박 6일간의 이 경험이 아마 저에게는 한 6개월 이상은 저에게 아주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낡고 오래된 교실이 새 것처럼 달라진 모습에 아이들도 신이 납니다. 그동안 나누우리는 정수시설 설치 대상이었던 학교마다 환경 개선 사업과 교육 기자재 지원, 책걸상 수리, 선풍기, 컴퓨터, 엄양 앰프 시설, 통학용 자전거, 보건위생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자립형 구호 사업을 펼치기 위해 현지 사무소와 법당을 준비하고 실무를 담당할 구원 사무소장과 관리부장도 임명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누우리가 이 일을 이어올 수 있었던 동력은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눈빛이었습니다. 해마다 봉사를 하러 오는데요. 우리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사실 힘든 거는 그냥 순간 잊어버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봉사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지구촌 곳곳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보살행을 실천해온 나누우리. 비록 말도 피부색도 다른 낯선 땅에 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누면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이치를 실천하는 신심 깊은 이들이 있어 한국 불교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사마사 수륙제 보존회가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사마사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사마사 국행수륙대제 보존회장 임법스님과 무형문화연구원, 동국대와 전북대 등 관련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수륙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임법스님은 600년 전통을 이어오는 수륙제를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찰 공동체가 중심이 돼 대중에게 의미를 전달하며 함께 설행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사마사 국행수륙대제는 왕실 주도로 거행된 국가의식인 동시에 연극과 음악, 문학, 미술이 어우러진 불교 종합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봉선사 17대 주지로 취임 한 달여 만에 교구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호산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30년 전에 직접 지어 올리신 파드마를 비롯해서 교구의 땀과 열정이 배인 이 봉선사 주지로 소임을 다시 시작하시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전에는 여기 이제 재무국장이라는 소임을 맡았는데 그때만 해도 봉선사가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
그런 본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 확보를 해서 스님들 뒷바라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군인들하고 덜짐지면서 이제 지었던 찻집이 그 찻집이 이제 지금 30년 흘른 지금은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또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또 교구장으로 온 것도 어떻게 보면 20대, 10대 때 살았던 그런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소임을 맡게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교종 본찰이면서 경기도권 핵심 사찰입니다. 봉선사를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라는 또 마음속의 준비는 이미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미 저는 취임 때 저의 어떤 삶은 교구장으로서의 어떤 소임 동안 또 그 이후도 젊은 청년 전법에 바치겠다는 그런 맹세를 했고, 그걸 실행하려고 열심히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제 이 경기 북부에 있는 이제 그 대학교 동아리가 지금 처음 창단을 한 겁니다. 대학교 동아리가 하나도 불교 동아리가 없었다는 거죠. 경기 북부에 있는 불자 교수들하고 먼저 미팅을 오자마자 제가 하면서 그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경동대학교 불교 동아리가 창단이 되고, 또 학교에서 또 인가가 돼야 되는데 동아리 인가가 미리 다 인가를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창단을 하게 돼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스님 취임으로 봉선사의 이 젊은 세대의 포교에 대한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제 스님들도 좀 참 희유한 일이다. 우리 법당 청풍루 그 법당이 생긴 이래에 대학생이 이만큼 모인 거는 처음이다는 이야기도 듣고, 정말 학생들이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찾아와주고 창단을 또 축하해주는 상월 비보이단 또 합창단은 5월 5일 날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많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또 이 친구들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합창단을 스님들한테 많은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이제 장학금도 받고 활동비를 이제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모여서 절반을 또 고등학교, 중학교 후배들한테 전법기금을 500만 원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이지 않느냐.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참 순수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모범적인 저는 단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스님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느냐, 이름 한번 불러주느냐, 자기들 이야기를 스스로 이렇게 부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주입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지켜라 마라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포교 방법에서 조금 MZ세대를 이해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 마음을 열고 올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게 또 필요한 것 같고, 법문의 어떤 그 시간이라면 그 법문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청년회가 계속 지속되고 이 청년 법회가, 대학생 법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시면서 스님의 모습을 보고 신심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교구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 그리고 스님께서 직접 신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스님들이 좋은 모습,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느낌을 뭔가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제 말보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의 예불이 가장 나는 중요한 그걸 차지한다고 봅니다. 예불을 어떻게 의식을 여법하게 함으로 해서 그게 참여한 친구들이 세상에 보지 못한 그 느낌을 가져간다면은 그 속에 다 법문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다 부처님 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불을 착실히 잘 참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는 불자들도 이제 조금씩 그 예불을 참석하는 불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좀 굉장히 희망적이고, 포교에는 또 그보다 더 좋은
스님들의 그 포교 방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렇고 상월결사 청년회를 통해서 이 봉선사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불자들도 봉선사가 가지고 있는 수려한 환경 때문에 많이 찾는 사찰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봉선사에서 어떤 문화 행사랄까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불교적인 소재의 뮤지컬이라든지는 그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뭐 부처님 제자들,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스님들, 또 지금 현대로 봐서는 상월결사의 4년 동안의 어떤 그런 결사 정신을 좀 뮤지컬이나 음악이나 춤을 통해서 대중들하고 소통한다면은 앞으로 포교는 어떤 법문을 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단계에 그 깊은 법문을 듣기까지 이 길이 너무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이것을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절에 오는 것이 간절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절에 안 가면 뭔가 좀 심심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절에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스포츠 대회를 제가 이제 달마배를 하는데 달마배 열심히 한 20년 넘게 했는데 야구에서 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윤경엽 감독이 저하고 만난 지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는 게임에 대해서 너무 애착하지 말고 이기는 게임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감독의 어떤 그 신의를 선수들한테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런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9연패를 면하고 4연승인가 쭉 하면서 그 해에 4강에 올랐거든요. 봉선사 주시하는 동안에 이것만큼은 해놓고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저는 게 있을까요? 청년 포교 불사가 뭐 달라지는 모습이 제 최종의 목적입니다. 오늘 200명이면은 4년 후에는 뭐 500명,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을 만드는 게 제가 이제 교구장으로서 제 개인적이기도 하고 상월결사 정신을 읽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불교의 미래를 우리가 제시해주는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당부 그리고 다짐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봉선사뿐만 아니라 우리 봉선사의 100여 개의 말사 그리고 여기는 또 태고종 다른 종파에 있는 불교 우리 종단 해비의 스님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서 봉선사 발전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11개의 시군에 있는 연합회 스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문화를 통하고 또 다른 강연 뭐 어떤 장르든 관계없이 포교에 힘을 쓰려고 그러고 또 그 포교 일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앞장서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많이 또 말사에 있는 스님들이 호응해주고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